이번 영상은 이 교정 치료 중에서도 성장기 교정, 우리 어린이들한테 쓸 수 있는 교정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키가 크고 있는 어린이들은 뼈도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할 수 없는 독특한 치료 과정을 한번 겪을 수가 있고, 그런 성장기 교정 치료가 성인 되었을 때 교정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턱 교정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아청소년 환자들에 대한 교정 치료를 영상을 소개를 드릴 텐데, 성장기 교정 치료는 유치만 존재하는 유치혈기, 유치랑 그다음에 영구치가 같이 존재하는 혼합치혈기에 시행될 수 있는 인터벤션, 그러니까 중간에 쏙 개입되는 치료의 하나의 일환인데, 요새는 이제 교정의 어떤 재료나 역학의 발달로 인해서 초기 영구치혈기, 그러니까 영구치가 다 났을 때에도 성장기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성장기 교정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구강외과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들이랑 이 턱 교정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환자들을 많이 하냐? 주걱턱이 너무 심하신 분들, 턱뼈가 너무 길게 자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턱뼈를 이렇게 잘라갖고 뒤로 넣거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위턱뼈까지 같이 잘라서 하는 양악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환자분들도 그 교정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해야 되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렸을 때 조금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치료를 좀 조기에 했으면 그 정도는 안 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교정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진을 하게 되면서 공부도 하고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교정과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그 진단의 과정들을 구강외까지만 열심히 했고, 틀렸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정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면서 했기 때문에 성장기 교정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열심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성장기 교정 치료 전에 그러면 좋은 치료니까 뭐가 중요한지 봐야겠죠. 관심이 되게 중요해요. 관심이. 왜 그러냐면, 유치가 특정 시기에 빠지지 않고 빨리 빠지는 경우가 있고 늦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아이는 요 유치 어금니가 빨리 빠졌어요. 왜 그러냐? 큰 어금니가 기울어서 자라는 바람에 요 유치 어금니 자리를 큰 어금니가 앞으로 밀고 오니까 이 친구는 공간이 부족하게 된 게 당첨이 된 거예요. 이미 반대쪽을 봐도 영구치 어금니가 앞을 향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뿌리가 다 없어지고 있죠. 요거를 보고 그냥 요 유치만 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간이 많이 부족해질 테니 뭐뭐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교정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저는 성장기 교정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그냥 유치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영구치가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뭔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밴드앤울프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큰 어금니가 쓰러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덧니가 돼요. 단순히 그 과정이 되면 참 어떻게 교정 치료도 마무리될 텐데, 더 심각한 경우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치가 어릴 때 먼저 2개나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쑥 다 쏠리면 여기에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 들어갈 공간이 이제 아예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가 조기 상실, 빨리 빠졌을 때 특정 공간 유지 장치를 이용을 해서 그 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유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성장기 교정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하나가 치아를 보고 어린이의 연령을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덴탈 에이지 판별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장기 교정 치료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 동력을 이용하는 치료예요. 엑스레이를 보고 그 환자의 실제 연령보다 뼈 나이가 더 빨리 자라는 친구들을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조숙증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특정 나이보다 빨리 2차 성징이 오는 거를 말을 해요. 그러면 성조숙증이 있는 친구는 유의미하게 어떤 특정 치아의 뿌리가 빨리 자라게 돼요, 엑스레이를 보면. 근데 그 반대로 엑스레이에서 반드시 특정 치아의 뿌리가 빨리 자란다고 해서 성조숙증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엑스레이에서 저는 뭔가 발견되면 환자 보호자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정말로 성조숙증이 있으면 2차 성징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 친구가 주변 친구들과 지낼 때 사회적으로 조금 불편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성장이 빨리 멈춰요. 그러니까 키가 더 클 수 있는 친구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빨리 멈추게 되는 거죠.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성장기 교정 치료는 성장 원동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고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 성조숙증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성장 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든지 너무 미뤄져서 못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기 교정 치료 정말 중요하고 진단이 중요한데, 이 치령 판별을 통해서 성조숙증을 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옆으로 찍는 엑스레이 사진이랑 이 손바닥 사진을 찍어서 뼈 나이대, 앞으로 성장을
얼마나 할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단이 그래서 왜 중요한지 이제 케이스 통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 보면 처음 왔을 때 사진인데 아래 앞니가 위에 앞니를 덮고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주걱턱인 거죠. 할머니가 이가 이제 주걱턱인 것 같다고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2개월 만에 치료가 종료가 됐거든요. 정말 주걱턱이면 과연 2개월 만에 치료가 종료가 됐을까? 이 친구는 아래턱뼈가 위턱뼈보다 더 많이 성장이 됐거나 위턱뼈 성장이 덜 돼서 주걱턱이 아니라 위치가 이제 조금 빨리 빠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에 앞니가 아래 앞니에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서 억지로 주걱턱으로 물렀던 친구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프링을 달아서 앞니를 밀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게 주걱턱이 아니라 치아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생긴 현상이니까 앞니만 빼주면 된다. 그래서 성장기 교정 치료할 때는 진단을 잘해서 간단한 장치를 써서 교정 치료가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그것도 진단의 중요성이 듭니다. 또 하나, 정말 간단한 개입을 통해서 나중에 할 교정치료, 복잡한 교정치료를 이제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주는 게 성장기 교정치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이 송곳니 매복, 우리 그 덧니라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매복된 송곳니를 제 위치로 옮기는 교정치료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쉬운 치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치료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과거 더 어린 시점에 조기 개입이 돼서 이 덧니가 안 됐더라면 복잡한 교정치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장기 교정치료가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성장기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송곳니 이소맹출, 덧니인데, 이 친구 보면 이 송곳니가 제대로 나지를 못하니까 여기 가로막혀가지고 이렇게 휘어버렸죠. 뿌리도 휘어져 버리고 나오는 방향도 틀어져 버리고. 이번 사진을 보면 송곳니 나올 공간은 여기인데 공간이 너무 좁아져 있고, 이 공간이 좁아져 있다는 말은 뒤에 어금니들이 다 앞으로 쏠렸다는 말인 거예요. 송곳니가 여기 있죠. 어렸을 때 유치혈기나 혼합치혈기의 발견을 일찍 했으면, 조기 개입이 됐으면 이렇게나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기본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정치료 시작을 해서 송곳니 끌어내리고 제자리로 닿게 이렇게 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근 1년이 좀 넘게 걸렸으니까 성장기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1년 동안 교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니 성장기 때 잘 시기를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친구는 위치 송곳니가 너무 빨리 빠졌어요. 빨리 빠지다 보니까 뒤에 있던 작은 어금니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기 시작했죠. 여기보다. 그렇죠? 또 요 영구치가 더 많이 또 내려와야 되는데, 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했던 요 유치 어금니도 이제 막 빠지니 더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보호자분한테 제가 관리는 잘 할 테지만 이제 저랑 오래 보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교정치료의 서막을 알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치료 시작 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송곳니가 못 나오고 있고 이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가 반대쪽보다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쪽 앞으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요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송곳니가 나올 텐데 여기서 지금 걸려 있는 거죠. 나사를 하나 받고 어금니들을 뒤로 밀어서 이렇게 송곳니를 이제 꺼내 갖고 제자리로 찾아왔고, 처음 사진이랑 나중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금니 위치들이 이렇게 딱 맞아지고 있죠. 이제 또 성장기 교정치료는 그러면 또 왜 또 중요할까? 성장기 교정치료는 고정성 혹은 꼈다 뺐다는 장치를 통해 조기 개입을 하게 되면 1차 교정만으로 끝나거나 2차 교정도 간단하게 돼요. 이 1차 교정 혹은 2차 교정이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교정은 성장기 교정치료에서 이제 뼈를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용하는 시간을 의미를 하고, 거기서 공간을 확보하고 치아를 바르게 별하는 걸 우리가 2차 교정이라고 하는데, 성장기 교정치료를 통해서 조기 개입을 하게 되면 1차 교정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2차 교정을 하게 돼도 금방 끝나요. 그래서 성장기 교정 치료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 친구 사진 보면 요 대문니 두 개 옆에 있는 앞니가 틀어져서 났어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공간이 크게 부족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CT를 찍어보면 위턱뼈와 아래턱뼈 사이의 폭이, 위턱뼈가 많이 좁아요. 위턱뼈가 좁다는 말은 공간이 부족하니까 날 공간이 없어서 치아가 이렇게 비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성장기 교정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RP이라는 교정장치를 위턱뼈에 붙이고, 아래턱뼈에는 우리 슈바르츠라고 하는 꼈다 뺐다는 장치를 넣었어요. 이 RP라는 장치는 라피드 팔라탈 익스펜션, 급속 구개 확대 장치예요. 그러니까 치아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붙이고 여기를 나사를 돌려서 치아를 툭툭툭툭 벌리면 어린아이들은 뼈가 부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뼈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뼈가 차면서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죠. 아래턱뼈는 불행히도 위턱뼈보다는 뼈가 단단해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써도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장치를 써주는 이유는 공간이 부족해서 치아가 쓰러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치아들도 이렇게 혀 쪽으로 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치를 써서 누웠던 치아를 세우는 것만 해도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던 공간이 이만큼 벌어지게 돼서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이 친구를 제자리로 옮게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죠.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벌어지진 않지만 누웠던 치아가 조금씩 서면서 공간 확보가 되니까 이렇게 삐뚤빼뚤했던 치아가 이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 땡큐죠. 그래서 1차 교정 치료만으로 국의 확장 장치를 써서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는 치아를 이렇게 바르게 배열을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우는 2차 교정을 하게 됐지만 그마저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친구 보면은 충치 치료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양치질을 하기에 뭔가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죠. 입안 사진을 보면 삐뚤삐뚤해요. 송곳니가 나올 공간이 없고, 일단 앞니도 공간이 부족해서 대문이랑 그 옆에 있는 치아들이 삐뚤삐뚤해졌고, 아랫니도 마찬가지 들쑥날쑥하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너무 심하게 덮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딥바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깊게 물린다. 그 말은 위턱뼈의 공간이 부족해서 아래턱뼈가 갇혀 있는 거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 특히나 2급 부종교합이 있는 친구들은 턱관절 질환을 갖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턱관절 환자분들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딥바이트 혹은 2급 부종교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꽉 물어요. 꽉 문다는 말은 씹는 힘도 세고 그 꽉 무는 힘이 턱관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디스크도 빠지게 되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게 물리는 거를 어린 나이에 해소를 해주게 되면 성인기에 턱관절 질환을 갖게 될 확률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위에는 RP 장치를 붙여서 공간을 확보하고 밑에는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써서 치아를 이렇게 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위턱뼈는 물으니까 당연히 잘 벌어졌어요. 벌어지는데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니까 벌어지지 않고 치아가 서는 양도 사실 이 친구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1차 교정 완료하고 2차 교정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갇혀있던 두 번째 작은 어금니도 제자리를 찾고 있고, 삐뚤빼뚤했던 앞니, 자리를 못 찾았던 송곳니들까지도 제자리를 잘 찾고 있어요. 아래치아도 보면 제자리를 못 찾아서 삐뚤삐뚤했던 앞니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나오기 공간이 조금 부족했던 두 번째 작은 어금니도 스프링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더 주목하게 봐야 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깊게 물리는 거.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아래 앞니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물렸던 친구가 여기 보면 이제 앞니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보호자분도, 이 친구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기 교정 치료는 또 왜 중요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고정성 혹은 가철성 장치가 잘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서 8에서 10세. 그러면 이 시기를 벗어나면 우리가 성장기 교정 치료를 못하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재료가 많이 발달하고 역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초저가 아니라 영구치열기에 있는 친구들도 성장기 교정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이 마르페라는 치료는 요새는 성인들도 조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치과에 오셨던 환자분의 따님인데, 소위 말하는 주걱턱을 골격성 3급 부종교합이라고 하는데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윗앞니가 아래 앞니를 조금 덮고 있는 괜찮은 교합이고 공간이 부족해서 덧니가 나고 있지만, 실상은 아래턱뼈가 더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친구죠. 그러면 성장기 교정 치료니까 우리가 아래턱뼈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막고 위턱뼈를 조금 더 앞으로 빼낼 수 있으면 나중에 커서 아래턱뼈가 조금 더 성장을 한더라도 보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는 턱뼈가 간단하게 벌어질 수 있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이 간단한 장치가 아니라 입천장에다 이렇게 나사를 박는 조금 더 이제 난도 있는 치료인 악공 확장을 하게 되었고, 프로트랙션 헤드기어라 그래서 위턱뼈를 앞으로 빼고 아래턱뼈를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치아에다 고리를 거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여기에 나사가 박혀 있죠. 그래서 마취를 한번 하기는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장치를 자세히 보면 고무줄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런 장치를 써서 고무줄을 통해서 위턱뼈는 앞으로 빼고 아래턱뼈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장치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친구들이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적응 빠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쟁이가 돼요. 생각보다.
특이한 걸 하고 있으니까 너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신기하다, 굉장히 멋있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할 때는 친구의 협조도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응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 치료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이상한 게 절대 아니다. 잘 쓰면은 교정치료 빨리 끝나니까 으쌰으쌰 응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무줄 끼는 거부터 해갖고 공을 옆으로 벌리기 시작했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구개 확장 장치보다 벌어지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뼈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벌려서 이 송곳니가 들어올 수 있는 뼈의 양을 확보하고 위턱뼈를 앞으로 내고 아래턱뼈를 회전시키는 그런 교정치료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장기 교정치료가 또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격성 3급 부정교합, 그러니까 아래턱뼈가 많이 자라는 이런 교합은 대부분은 유전이에요. 유전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차단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그거를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겪어야 될 앞으로의 과정이 힘들다는 거죠. 구강내과가 하는 편악수술 또는 양악수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 교정 치료를 통해서 조기 개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턱이 많이 자라고 나는 거를 조기에 개입하게 되니까 골격성 편착, 그거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악교정 수술을 하게 돼도 방법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정말 비교하기 쉬운 케이스, 정말 설명하기가 좋은 자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언니예요. 엑스레이 보면 괜찮죠. 윗니도 잘 났고 아랫니도 잘 났는데 보호자분이 아래 치아가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온 게 이제 눈에 띄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를 담는 그릇이 말발굽처럼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조금 뾰족한 편인 거죠. 그러니까 위턱뼈가 조금 공간이 부족해요. 턱끝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구들은 치아를 이동시켜서는 이 턱끝을 절대로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이 환자분 보호자는 이 아래 치아가 조금 나온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래턱뼈는 요 후하방으로 더 자랄 수 있는 뭔가 성장 동력을 갖고는 있고, 치료도 이미 연구치열이라서 성장기 교정 치료를 탁 시작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또 이 아래턱뼈가 돌출된 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든 나중에 편악수술을 아래턱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호자분이 거기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는 위에 공간 확보만 해서 제가 바르게 배열하는 것까지만 하면 좋겠다고 했고, 그런 걸 우리가 절충치료라고 해요. 최종 목표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 지점을 우리가 목표로 잡아놓고 달려나가는 치료인데, 이 구개 확장 장치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했고 위턱뼈 치아들만 바르게 배열을 했죠. 그래서 보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약간 주걱턱인 거를 개선이 됐어요.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여기 잇몸뼈가 얇아져서 잇몸이 퇴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턱뼈를 교정 치료를 해서 위아래 물리는 위치를 바르게 해주니까 여기 잇몸 퇴축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치료를 마무리를 했어요. 절충 치료를. 그래서 보호자분의 설명을 드렸어요. 위에 치아는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렸고 여기도 이렇게 해결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 친구는 더 키가 클 거고 성장 동력이 있으니 아래 턱이 더 자란 경우에는 턱 수술을 할 수도 있다. 턱 교정 수술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제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니가 이렇게 교정 치료가 잘 됐으니 또 어머니가 동생을 데려왔어요. 동생을 보면 근데 위에를 보면 공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이 대분니가 삐뚤어져 나기 시작하고, 아래턱 치아들은 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근데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에 덮여 있죠. 이제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의 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턱뼈가 더 자랄 건데 그 전에 턱뼈 성장을 좀 완화시켜주고 위턱뼈를 조금 더 바깥으로 빼주는 성장기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오케바리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너무 좋은 치료 적기에 왔죠. 그래서 위턱뼈를 벌리는 장치랑 위턱뼈를 앞으로 내고 아래턱뼈를 후하방 회전시키는 이런 헤드기어를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사진인데 위 치아가 아래 치아에 덮여 있잖아요. 이제 위턱뼈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아래턱뼈를 회전시키는 치료를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반대로 되기 시작한 거죠. 2차 교정을 해서 치아를 이렇게 바르게 배열을 했더니 송곳니 작은 어금니, 송곳니 작은 어금니 나올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됐죠. 어때요?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에 덮여 있는 3급 부정교합이었는데 덮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교정 치료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 작은 어금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지장치 개념으로, 공간을 유지해줄 개념으로 이렇게 장치를 달고 있고, 사실은 거의 교정 치료가 끝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언니 교정 치료 한 거를 보고 우연히 봤더니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급 부정교합, 주걱턱 있는 가족력이. 그런데 언니는 치료 시기가 늦었고 상급 부정교합을 갖고 있는 어머니는 이제 당연히 개선을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고, 동생은
이 성장 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성장기 교정 치료를 통해서 반대 교합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교정 치료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유치가 흔들어서 빼고 충치 치료하고 볼스토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치아들이 제대로 날 수 있는지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기 교정 치료가 이렇게 정말 중요하니까 성장기 교정 치료를 놓쳤을 때 성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그거 확인하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성장기 교정 치료가 정말 중요하네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이 환자분, 요 치아랑 요 치아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임플란트를 해드렸던 환자분인데, 이렇게 앞에 정면 사진을 보거나 옆에 사진을 보면 괜찮아 보이죠? 뭐 이렇게 부종교합이 너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턱뼈 사진인데 어때요? 공간이 틀어져 버리게 되니까 작은 어금니가 요렇게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누워 있잖아요. 쓰러져 가지고 회전이 되어 있죠.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임플란트 할 때도 임플란트 머리 모양도 크기가 좀 작아지게 됐고, 이렇게 틀어지게 되니까 이런 데 음식물이 자꾸 끼고 양치질이 안 되니까 잇몸 관리도 효과적으로 안 되고, 이런 데 충치가 있잖아요. 여기도 충치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쪽을 제가 부분적으로 교정 치료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던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게요? 1년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어렸을 때 발견을 해서 적절하게 개입을 했으면 금방 끝났을 치료가 이렇게 되기까지가 1년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런 상태로 평생을 사느냐, 아니면 성인기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또 환자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치아들이 일단 다 쓰러져 있고, 이런 데는 지금 치아가 잘 나 있는데 송곳니가 이 치아를 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송곳니가 매복이 돼서 이 두 번째 앞니를 미는 경우에 뿌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다행히 송곳니가 밀었지만 그냥 기울기만 한 경우인 거예요. 이게 보면 말발굽 형태여야 되는 이 이를 담는 그릇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뾰족하잖아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치아는 들어가 있고 송곳니는 여기가 있고, 양치질이 잘 안 되니까 잇몸이 군데군데 부어 있고, 또 하나는 교합이 좋지 않으니까 위아래 물리는 게 좋지가 않으니까 치아 목 부위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가해져서 치경구 마모증이 심하게 온 거예요. 어렸을 때 조기 개입이 됐으면 이 치아가 제자리로 들어갔고 위아래에 물리는 관계가 올바르다 보니까 치경구 마모증도 안 생기고 잇몸 관리도 전부 잘 됐을 텐데, 안타까운 거죠. 더더욱 그래서 성장기 교정 치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심한 부종교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종교합이 생각보다 많고, 간단한 개입이 안 돼서 송곳니 매복이 되는 경우도 정말 흔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서 간단하게 교정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는 안 됐지만 나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이 골격소 상근 부종교합은 유전이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해서 자연할 수 있는 정도를 조금 차단을 빨리 해줄 필요가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성인기가 돼서 크게 고생을 한다. 그 고생한다는 게 교합이 안 좋아서 치아 자체가 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잇몸 관리가 안 돼서 잇몸 질환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패밀리 덴탈 케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성장기 교정 치료가 어떤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고 올바른 구강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성장기 교정 치료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